이 1단 부스터가 정말 힘이 좋고 일을 많이 하지만 노후 파산을 대비하려면 이런 지식이 꼭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수저론에 대한 얘기가 좀 있죠. 금수저, 흑수저. 저는 흑수저예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재산을 정말 많이 물려받아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좋지만 금수저들이 물려받는 게 재산만은 아니에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받아요. 흑수저들은 재산도 못 물려받고 이 더 중요한 것도 못 물려받기 때문에 흑수저가 계속 흑수저로 남는 거고, 금수저분들은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기 때문에 금수저가 계속 금수저로 이어지는 거죠. 보통 흑수저는 어떻게 되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할아버지 이 선을 넘지 못해요. 그냥 필요한 돈을 다 쓰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 세대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도 똑같고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손자도 이 선을 넘질 못하죠. 그럼 금수저들은 어떻게 되냐? 금수저는 이 선을 일단 넘어요. 할아버지가 이 선을 넘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 부분을 넘기는 거죠. 그럼 기본 출발점이 여기에요.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이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위로 더 크게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오면 이 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더 쌓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아들은 이 부분을 떼고 이만큼에서 시작되고 이 위로 정말 높이 쌓고 우리 손자는 저 높은 데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정말 힘든데, 이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아폴로 로켓, 우리 세턴5 로켓이 3단 로켓이에요. 1단 부스터, 여기에 엔진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1단 부스터가 정말 힘이 좋고 일을 많이 하지만 제일 낮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단 부스터는 힘이 좀 덜 들지만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해서 우주 가까이 가죠. 그리고 3단은 정말 적은 힘으로 우주에서 올라가서 정말 편안하게 떠 있어요. 그런데 흑수저는 그냥 땅에서만 붙어 사는 거죠. 금수저분들이 돈만 이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 이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천천히 교육을 다 시키죠. 예를 들어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계셨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회장. 그냥 삼성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지금 이재용 회장한테 서울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은 하버드죠. 철학, 경영학을 배워오게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입사시켜서 천천히 경영기술을 알려줬어요. 제가 만나본 어떤 분은 흑수저였는데 아들을 금수저로 키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 강남 논현동에 8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니까 재산이 꽤 많으시겠죠. 이 금수저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부동산 계약할 때, 임대 계약할 때 자녀를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줘요. 임대인이 뭐고 임차인이 뭐고, 이 건물은 왜 이 정도 월세를 받고 임차인은 왜 이 정도의 월세를 내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초등학생이 처음에는 이 내용을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근데 1년, 2년 하다 보니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세라는 걸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랑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를 자녀가 좋아하니까 보면서 디즈니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주주들이라는 개념이 뭐고 그 주식을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자녀가 용돈을 받다가 용돈 대신에 넷플릭스 주식, 디즈니 주식을 막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주식을 사줬고, 그리고 그 주식들이 반토막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멘붕이 와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걸 왜 샀는지부터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샀다고 했을 때 그럼 왜 떨어졌냐라고 막 공부를 시켜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지금 20, 30대한테 얘기를 해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유대인이 전 세계로 1,400만 명이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2%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냐? 유대인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경제를 배워왔어요. 중세시대에 가면 대장장이의 아들은 대장장이가 되고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되죠. 근데 중세시대 유럽 전역에서는 유대인들한테 장사 말고는 다른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냥 너네는 장사만 해라. 그래서 이 장사하는 스킬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나로, 나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 이렇게 수십 대에 걸쳐서 전수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세 유럽에서 문맹률이 거의 없었어요. 중세 유럽인들의 문맹률이 98%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일반인들이 글을 못 배우게 막은 게 큰 원인이긴 한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13살이 되면 글을 다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물론 남성이 하나에서지만 이 제로의 문맹률과 글을 쓰고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 대에 걸쳐서 장사밖에 안 했어요. 그 기술들이 지금까지 와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된 원인이죠. 그런데 현대사회가 정말 다행인 게 과거에는 우리의 부모님 말고는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의 아들이 계속 농부가 되고 대장장이의 아들이 대장장이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현대사회에선 마음 먹으면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금수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찾아서 배우면 돼요. 한국의 금융 이해도 지수가 48.9점? 뭐 이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62점이고 금융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67점인가 돼요. 근데 한국의 20대는 48.9점이란 게 60점이 낙제 점수예요. 60점 이하면 낙제 점수인데 한국인들은 낙제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48.9점이면 뭐냐? 그냥 신용카드 쓸 줄 알고 할부라는 개념 이해하고 뭐 이 정도면 48점 정도 나와요. 부모님한테 돈을 못 물려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루트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돈은 물려받지 못했어도 금수저들이 물려주는 이런 지식을 어떻게든 찾아서 배워와야죠. 내가 부자가 못 돼도 최소한 내 자녀한테는 이 지식이라도 넘겨줘야지 이 자녀가 1단 로켓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내가 1단 로켓이 돼서 우리 자녀를 그래도 좀 높은 곳에서 시작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내가 1단 로켓이 못 되더라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 노후 빈곤, 노후 파산을 대비하려면 이런 지식이 꼭 필요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